자, 우리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이미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교과서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러분 스스로도 예측이 되실 겁니다. 뭐 중학교 3학년 국어도 뻔하지 뭐 시, 소설 나오고 뭐 문법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활동 영역들에 맞는 뭐 그러한 내용들 나올 거야 라는 예측은 여러분도 가능하시죠? 그래도 제가 살짝 여러분들에게 또 우동쌤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막 이것저것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비록 다르지만 교과서마다 꼭 배워야 하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각 영역에 맞게 여러분들 배우실 내용 미리 살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피차 좀 부담 없는 영역부터 들어가 볼까요? 우선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묶어서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데 제가 이 듣기, 말하기 여러분 3학년 때 배우시는 성취 기준을 쭉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거 토론. 토론 나오네요. 토론. 토론은 토의랑 다르지요. 어떤 논제라는 게 나옵니다. 찬성이나 반대가 나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토론의 개념, 뭐 특성, 특히 뭐 절차, 방법 이런 거 막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토론을 연습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테니까 이 토론에 대해서 꼭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말하기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듣는 사람을 우리가 청중이라고 하는데 그 청중의 관심과 요구에 맞게 말하기. 그래서 청중의 관심과 그 다음에 요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새롭게 눈에 띄는 성취 기준이 뭐냐면 말하기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의견 제시하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잘 얘기하다가 누군가 이제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저도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기 불안은 무엇이고 말하기 불안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성취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읽기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읽기 영역에는 뭐 다양한 글들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올 텐데 그 다양한 글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읽기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글에 나타난 정보, 그리고 특히 독자의 배경 지식 들어보셨나요? 자,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어떤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을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걸 배우는 성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읽기 성취 기준이 뭐냐면 다양한 논증 방식,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걸 논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논설문이나 주장하는 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증 방식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이게 고등학교 국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귀납, 연역, 유추 뭐 이런 논증 방식 배우실 텐데 좀 굉장히 어렵고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걸 이때 알아두지 않으면 고등학교까지 힘들어진다고 우동쌤이 그러더라. 그냥 배울 때 잘 배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면서 관점과 형식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제는 같은데 똑같은 화제에 대해서 서로 반대 입장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찬성이 나올 수 있고 반대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관점은 같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화제의 관점이 다른 글이거나 관점은 같지만 형식이 다른 글들이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 파악하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을 잘 비교하시도록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읽기라고 나와 있는데 읽기 과정은 크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그래서 그 각
각각의 과정마다 해야 하는 활동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마다. 그래서 읽기 전에는 뭐 해라, 읽는 중에는 뭘 해라, 읽은 후에는 뭘 해라 나오면 그냥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약간의 암기와 더불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영역으로 넘어가면 눈에 띄는 게 쓸 때 고려해야 할 것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4가지가 뭐냐면 나중에 외우셔도 되는데 그 4가지가 주제, 목적, 독자,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쓸 때 주제에 맞게, 목적에 맞게, 독자에 맞게, 매체의 특성에 맞게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4가지 고려해야 한다.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쓰기는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글쓰기. 우리가 관찰하거나 실험하고 나서 쓰는 게 뭐죠? 그렇죠. 보고서. 보고하는 글쓰기. 그래서 보고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나중에 수행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보고하는 글쓰기 배웠으니까 우리 수행평가로 직접 보고하는 글쓰기 한번 써볼까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쓰기는 뭐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하고 풍부한 근거를 들어 글쓰기 했는데 이제 주장하는 글은 주장만큼이나 근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거. 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했느냐 해서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글 쓰는 연습을 해보실 것 같으니까 이제 주장 근거 구분하는 연습부터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관련해서 마지막 4번째 성취 기준이 쓰기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글을 쓰는데도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표절 안 돼, 왜곡 안 돼. 그래서 이런 표절이나 왜곡하지 않고 쓰는 게 쓰기윤리다.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각자 교과서마다 다양한 쓰기윤리를 공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2가지 영역, 문법과 문학. 우선 문법. 이 중학교 3학년 문법이 참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가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겁니다. 문장. 단어가 모여서 이제 문장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단어 관련해서는 품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셨고 이 문장은 그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품사와 문장 성분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고등학교 국어에도 이게 그냥 빈번히 나와요. 말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요 2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 그 문장 성분이 중학교 3학년 문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성 요소인 문장 성분과 그리고 문장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진짜 졸다가도 이거 배우실 때는 눈 번쩍 들고 집중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의문. 중학교 3학년 문법이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음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 자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모음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이런 걸 공부하시는데 2개의 표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거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대신 외우시면 게임 끝. 외우기만 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외우는 과정까지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문법 내용은 그 통일시대의 국어라는 걸 배우는데 아직 우리가 통일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가 좀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 살짝 배우실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문장 그리고 의문과 관련된 문법 내용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고등학교 문법도 할 수 없습니다. 우동쌤이 거의 협박에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이제 문학은요. 문학 성취 기준이 한 3가지가 되는데 뭐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운 문학 내용들이 워낙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우선 중학교 3학년 문학 성취 기준은요. 문학이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기 뭐 이게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가 문학 작품은 주로 감동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름다운 표현, 막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데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심미적 체험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감동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근데 문학 작품에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일제강점기 또는 6.25, 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나와서 이 작품에 반영된 그 어떤 특정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나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시는데,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회적, 어떤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게 있고, 작가와 관련해서 감상하는 게 있고, 독자에게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게 있고, 작품만 바라보는 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하게 될 테니까 요 내용 공부하실 때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 삶에 비추어 감상하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고전, 특히 고전, 우리가 중학교 동안 국어 공부를 하면서 고전 소설이나 시조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고전 소설이나 옛날 시조를 감상하면 그 당시 어떤 조상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어떤 점이 같으냐 다르냐라는 걸 비교하시면서 살짝 고전 문학 작품을 배우시게 될 테니까 그 고전 작품의 특징, 내용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중학교 3학년이 참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가 워낙 다 중요한 성취 기준들이어서 여러분이 각자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작품과 함께 이제 녹아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공부하시면서 이 우동쌤이 했던 잔소리 좀 떠올리시면서 단원 하나하나 좀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3학년은 단지 중학교 공부가 아니라 고등학교 공부를 위한 또 그 밑거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 인식하시면서 한 단원 한 단원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겠죠? 자, 끝까지 이렇게 우동쌤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자, 우리 우동쌤 얘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국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